그래서 빠르게 당이 올라가니까 이게 빠르게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슐린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갑자기 훅 저혈당처럼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혈당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람이 어떠냐면은 약간 저혈당 증상처럼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빵 같은 거 먹으면 먹을 땐 참 기분이 좋은데 뒤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날 진료실의 보민쌤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너무나 바이블 같은 옳은 소리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몸속에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이에 반응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따라서 분비되면서 이 혈당을 낮추게 되죠. 그런데 인슐린은요, 혈당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어주고 남는 당은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슐린은 세포한테 너 좀 당 좀 계속 받아봐봐. 받아가지고 네가 좀 써봐. 라고 외치는데 세포는 싫어, 안 들려, 당 안 갖다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는 모자란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높은 인슐린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방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은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고 이게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합성을 촉진하면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즉 몸은 더 쉽게 지방을 저장하고 빼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장 지방이 축적이 되잖아요. 살이 쪄서. 그리고 또 염증 물질이랑 자유지방산을 분비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악순환을 돌겠죠. 이게 바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은 이쯤 돼서 혈당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 환자한테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좀 비만하거나 내장 지방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혈당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혈당을 관리해야 되느냐? 네, 바로 혈당 지수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GI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GI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많이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GI 지수가 낮다 하는 건 55 이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0 이상이면은 GI 지수가 높다, 즉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GI 지수가 낮은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를 좀 안정화시켜주고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GI 식재료, 그러니까 낮은 GI 식재료에는요, 귀리나 보리 같은 토곡물도 있고요. 콩이나 아니면 채소,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이제 베리류, 그다음에 고구마, 견과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흰 쌀밥, 흰 식빵, 설탕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보통 정제되어 있는 하얀색 가루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GI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빠르게 당을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빠르게 당이 올라가니까 이게 빠르게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슐린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갑자기 훅 저혈당처럼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혈당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람이 어떠냐면은 약간 저혈당 증상처럼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빵 같은 거 먹으면 먹을 땐 참 기분이 좋은데 뒤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당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단순히 체중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혈액 속에 당이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성분과 비정상적으로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 산물, 그러니까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그래서 AG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이제 당독소라는 이야기는 의학적인 텀은 아닌데, 이게 마치 당화, 그러니까 당이 달라붙은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독소처럼 작용한다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대중들한테는 당독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당독소는요, 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혈관이나 피부, 장기, 조직 이런 온몸에 다 영향을 주게 돼요. 실제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우리 뭐 혈관도 손상이 되고 신경병증도 오게 되고 뭐 피부도 약간 늙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당독소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당독소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당 조절은요, 단순히 당뇨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당뇨병 예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방을 태우기 쉽게 만드는 몸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 당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사,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다이어트의 본질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꼭 이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